재본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최기자 참기자 채널이 지금 재본승 변호사님을 좀 모신 이유가 있는데 재본승 변호사님 최근에 PD수첩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변호사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 안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칼럼을 인터넷에 써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주셨어요. 제가 어떤 칼럼을 썼냐면, 지금 부작용 피해 본 사람들 되게 많은데, 보상 받은 사람이 엄청 적잖아요. 근데 제도랑, 그리고 요 법률대로 여러 번 판례도 쌓여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몇 번씩이나 질병관리청한테 인과관계 너무 엄격히 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가이드라인 제시해 준 것도 있는데 요즘에 백신 부작용 피해 관련해서 그 법률대로 해야 할 필요가 진짜 큰 상황인데 오히려 그 대법 판례까지 났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정부는 판례도 많이 나왔는데 법률대로도 안 하고 있고 좀 상황이 이상해서 이거는 소송하면 정리 쉬울 텐데 왜 안 하고 있지? 싶은 마음에 글을 썼는데 그걸 또 보고 연락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한테 뭔가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들 또는 감염병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관련해서 백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떤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감염병 예방법에 이 부작용 피해 입은 사람은 국가가 이렇게 엄격히 따지지 말고 보상하겠다고 만들어진 게 감염병 예방법의 이 어, 손실보상이에요. 그 규정이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 일본 뇌염 백신, 일본 뇌염 관련이었는지 예전에 이 백신 부작용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나고 난리가 나서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감염병 대유행 같은 거 막으려면은 사람들이 백신 많이 맞으면 좋잖아요. 그런 걸 권장을 정부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백신도 사실 약간 위험성 있는 바이러스 몸에 또 투입하는 거니 부작용 그렇죠. 당했겠죠. 그러면은 또 부작용 생겨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맞는 게 국가적으로 좋으니까 국가가 이제 독려를 하는 겁니다. 맞으러. 그럼 사람들이 맞을 유인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맞고도 내가 아프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거 보증이라도 돼야 이걸 또 마음 편히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보상 관련된 규정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 규정대로 안 하고 좀 엄격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맞고 나서 이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걸로 한 두 번 정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뭐 더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어, 번 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 말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과관계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 비춰봐서도 좀 지금 질병청 그런 이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좀 인과관계를 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솔직히 뭐 다른 감염병 예방의 케이스에 비해서 인정이 소극적인지 아닌지는 질병관리청이 자료를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거까지 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대법 판례 두 번이 있었다고 했던 그 케이스에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처럼 대유행이 퍼질 때 이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백신을 아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그러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엄격히 보지 말고 어지간하면 보상하라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질병관리청이 다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서 판결 받은 거야랑 완전 반대 취지로 요즘에 처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그런 백신 부작용 피해자나 아니면 유족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분들이 법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제로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과 소송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네,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안 믿는 게 좋은데, 이제 저도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고, 예.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뭐 어디 뭐 시청 들어가서 미끄러져고 다쳤을 때 이런 거 뭐 국가배상 청구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국가가 뭘 잘못했는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 자체에서 부작용 피해가 있으면 그 보상을 하라라는 의무를 국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가면 이 대법원 판례 두 건 있다 했죠.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난 것 사이에 시간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부작용이 뭐 누가 봐도 경업직상 누가 봐도라기는 뭐 너무 명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지간하면 이거는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추론, 추정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물론 예외적으로 뭐 기저질환, 되게 안 좋은 기저질환 있죠. 뭐 혈압이 매우 높았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없고 백신 맞고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걸로 충분히 추측이 된다. 예를 들어 요즘에 10대 어린아이들 아니 20대 아니면 정정하시던 어르신들 갑자기 돌연사 하잖아요. 맞고 그런 그렇죠. 정도에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라고 대법원 판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정소송은 정부가 한 처분이 맞냐 틀리냐를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 행정청한테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너 이거 거부처분 인과관계 부정한 거 아니면은 뭐 4-1로에서 2천이나 요즘 뭐 4만 원 5천이랬죠 뭐 그런 거 요거 너무 작아 취소해 소송 넣으면 질병관리청이 자기들 위원회 회의록 같은 거 내서 내가 이 처분을 왜 했는지 근거를 내고 왜 적법한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 그거 입증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이 엄청난 부담을 지죠. 내가 한 판단이 어, 왜 맞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승소 가능성은 그렇고요. 네, 소송 기간. 이게 이 소송에서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점인데, 이제 소송 자체는 일반적인 1심이 한 8개월, 10개월 얘기하는데 뭐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질병관리청이 이제 소송자료 내고 나서 그 의무 기록이나 이 사람의 진료 기록 관련해서 감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의무 기록 감정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인 후보도 정하고 이런 게 몇 달 걸리고 해서 한 1년 내외로 걸릴 수 있어요. 근데 1심만이면 이게 좋은데 취소 소송이다 보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이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 안 하면 괜찮은데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나야지 이게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취소는 1심에서 끝나고 상대가 항소해버리면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달라는 소송은 1심 이기면 일단 압류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그게 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여러 소송이 줄 이으면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 여러 사건 비슷한 게 많이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 케이스 하나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먼저 대법원에 가고 그게 그러니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 보통 뭐 여러 명이 피해자 있는 사건들 뭐 하나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어, 그 대표 케이스 하나가 좀 더 빨리 진행.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거 보고 기다리는 거죠. 좀 일을 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거 끝나면은 그거 따라서 판사들이 다 똑같이 판단하는 게 많아요. 행정법은 특히.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게 참, 기간을 참 당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 소송 필요하다는 게 생각하는 게, 기간이, 진짜로 대법 승소까지 가기 전에 질병관리청의 압박을 느끼고 그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음, 이게 여러모로 어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결정이 나고 비슷한 사건이 줄 이어서 계속 있으면 계속 패소가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소하면 변호사 보수도 자기들 내야 돼요. 네.
질병관리청이 자기 돈 예산으로 내야 되는데, 아니, 대부분 판례대로 이 보상금도 안 내놓고 계속 뻗대다가 법원 가서 패소당하고 또 항소해가지고 돈 안 주겠다고 우리 괴롭히고 있다. 변호사 보수도 이제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왜 이번에 그 수능 출제 오류 사건 그 평가원에서 대형 로펌 선임했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거 수천만 원 내고 그것도 다 학생들 낸 수험 응시로 가지고 그런 소송이나 계속 진행하고 있냐.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음, 있어요.